거의 모든 대가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후퇴, 되돌림 지점을 모두 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캔들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준 투자자는 캔들 분석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망치형이죠. 급격하게 하락 나왔고 여기서 망치형 나오니까 상승하고 여기도 망치형 있죠.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죠. 추세의 반전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이렇게 짧은 몸통의 캔들이 나왔을 때 캔들 차트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실전 투자대회 12회 수상의 전설, 보컬 김영준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캔들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투자 대가는 드뭅니다. 보통은 지지와 저항, 돌파, 이동평균선 등을 강조하지 캔들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지와 저항, 돌파, 후퇴 이동평균선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가 바로 캔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가 캔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간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팥 없는 붕어빵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얼룩 없는 얼룩말을 보고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을 만든 아버지 손흥정님 역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부실하면 공든탑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튼튼하면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쌓아 올릴 여러분들께 기본적 분석의 기본을 다룬 오늘 영상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티브 니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캔들 차트를 서구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의 문익점이라 할 수 있죠. 그는 우연히 방문한 일본에서 캔들 차트를 접한 뒤 캔들 차트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캔들 차트가 아직까지 서구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믿기 힘들었다며 일본인들이 100년간 몰래 숨겨왔던 발톱, 캔들 차트를 정리하여 서구에 소개합니다. 캔들 차트와 그 의미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캔들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간 써왔던 바 차트를 캔들 차트로 싹 다 갈아치웠으니 말이죠. 그리고 스티븐 니슨이 일본에서 고생하며 집필한 1991년도 저서 캔들 차트 투자 기법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책은 차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기술적 분석에 관한 최고의 책, 주식시장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투자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니슨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캔들 차트는 여러분의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스티븐 니슨은 전세계 투어 강연을 할 정도로 유명했기에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어 책을 보시기 편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책에는 캔들 차트 분석으로 언제 주가가 상승하는지, 언제 주가는 하락하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이론을 아무 차트에 적용해봤는데 추세가 반전되는 대부분의 변곡점을 이 책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세부적으로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을 깊이 이해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심도 있게 공부하신다면 쪽집게 예언자와 같이 언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할지를 콕 집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캔들의 창시자 혼마 문헤이사는 캔들 분석으로 100회 연속 이익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캔들과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캔들과 차트가 훌륭한 투자 도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족족 수익을 내는 쪽집게 투자자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짤, 짤길. 자, 여러분들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차트를 보시면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암기하시고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 짤, 짤길. 자, 길고, 짧고, 길고. 길고, 짧고, 길고. 요게 바로 추세 반전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응용하면 길, 짤, 짤길, 길, 짤, 짤. 그리고 이런 길, 짤, 짤길, 길, 짤, 짤, 짤길, 길, 짤. 이런 것들을 시가와 종가의 위치, 그리고 지지와 저항, 돌파, 이평선과 함께 같이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추세를 보는, 그리고 추세의 변곡점을 찝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추세의 변화 전에 신호를 주며 그 신호의 변곡점이 바로 짧은 몸통의 캔들, 요거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바로 추세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 신호의 변곡점이 바로 짧은 몸통의 캔들 혹은 도지형 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눈으로 그냥 한번 쑥 익히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캔들 차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 일본인들이 비밀로 하려 했던 것 아닌가? 나는 캔들 차트를 연구하면서 종종 이렇게 나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이러한 거래 기법을 그토록 오랫동안 서구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가? 일본인들은 비밀로 하려 했던 것일까? 이유가 어찌됐든 나는 그 비밀에 대해 오래 연구했고 그것을 서구에 처음 알리게 되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차트가 캔들로 교체되었고 인터넷이나 HTS 화면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 혼마 문해이사. 캔들을 활용해 가격 변동을 예측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오사카의 혼마 문해이사다. 당시 오사카는 일본에서 제일 큰 상업 도시이자 쌀거래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에도 오사카에서는 흔히 돈 좀 버셨습니까? 라고 인사한다. 오사카는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곳이고 이런 배경에서 거래의 신 혼마가 탄생했다. 그는 당시 엄청난 거부였고 그 배경에는 캔들 차트 분석이 있었다. 그는 연속으로 100차례 이익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 그는 말년에 정부 재정 고문이 되었고 사무라이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1803년 사망했다. 추세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과는 다르게 캔들의 아버지 혼마 문해이사는 말년에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하겠죠? 3. 캔들의 구조. 저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한 이 그림 한 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모양보다는 그 모양 속에 담긴 의미에 먼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양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캔들의 모양과 의미입니다. 일단 캔들의 모양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봉이고 요게 음봉이죠. 자, 양봉은 시가가 아래에 위치하고 종가가 위에 위치한 빨간색 몸통을 가진, 자, 이게 이제 몸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통을 가진 캔들이고요. 몸통 위에 얇은 선을 윗꼬리, 아래쪽을 아랫꼬리라고 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당일의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봉은 시가가 위에 위치하고 종가가 아래에 위치한 파란색 몸통을 가진 캔들이고요. 역시나 위쪽 꼬리는 고가, 아래쪽 꼬리는 저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모양보다도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시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가란 전날 장 마감부터 당일 장 개시까지 사람들의 심리를 담은 지표입니다. 전날의 종가보다 오늘 시가가 높다라고 하면 매수 심리가 우세하다. 전날의 종가보다 시가가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매도 심리가 우세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가는 당일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컬 김용준 투자자가 말하기도 했죠. 자, 종가는 당일 주도 세력의 확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양봉이죠. 매수 세력이 오늘 주도를 했다. 자,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라고 하면 자, 이게 음봉인 것이고 매도 세력이 주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음봉이니까 주가가 떨어졌구나, 양봉이니까 주가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으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차트를 해석하는 것에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몸통은 당일 주도 세력의 힘 확인 지표입니다. 자, 긴 몸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도 매수 세력이 큰 힘이 존재한다, 추세를 유지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짧은 몸통은 매수 매도 세력이 경합하고 있다, 추세의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몸통의 길이, 자 그러니까 캔들을 단순히 색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시는 게 그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이 탄탄해야 지지와 이평선, 돌파, 저항, 후퇴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꼬리는 당일 주가 흐름의 흔적입니다. 이 긴 윗꼬리의 흐름은 매도 압력이 오늘 존재했다, 긴 아랫꼬리는 오늘 매수 압력이 존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분석이란 뭐냐, 시가, 종가, 몸통, 꼬리들의 관계 속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 심리를 읽고 주가 흐름을 논리적으로 예측하는 분석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게 모든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계속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다시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분석으로 큰 부를 이룬 거의 모든 대가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이 후퇴, 되돌림 지점을 모두 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캔들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준 투자자는 캔들 분석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여기 망치형 반전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후퇴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신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캔들의 구조와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캔들의 직사각형은 몸통이라고 부른다. 몸통은 시가와 종가의 범위이다. 몸통이 음봉이면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몸통이 양봉이면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몸통 위아래에 있는 얇은 선을 그림자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이 윗꼬리 아랫꼬리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일본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꼬리가 좀 더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는 제가 꼬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꼬리는 고가와 저가를 나타낸다. 4. 주가 움직임의 핵심, 몸통. 일본인들은 몸통을 주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몸통의 길이와 색깔은 캔들 분석의 중요한 요소이며 당일 어느 세력이 움직임을 주도했는지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장대 양봉은 매수 세력이 시장을 주도했고 장대 음봉은 매도 세력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몸통의 길이는 실제로 시장의 힘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점점 짧아지는 양봉은 상승의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점점 짧아지는 음봉은 하락의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다 캔들의 몸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캔들을 도지형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세 변화의 과정입니다. 길, 짤, 길. 처음에는 길었던 양봉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결국에는 도지형까지 이르르는 몸통이 없어지는 경우, 그게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반전하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길었던 음봉이 점점 짧아지다가 도지형이 된다라는 건 상승 추세의 신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짤길은 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형은 시가와 종가가 같을 때 또는 매우 근접할 때를 말하며 반전 신호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도지형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된다. 5. 몸통의 주요 구성 요소, 시가와 종가.
일본인들은 시가와 종가의 관계를 크게 강조했다. 왜냐하면 시가와 종가가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감정에 따라 움직인 주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 아침의 첫 시간이 하루를 결정한다. 이와 비슷하게 시가는 그날 시장의 방향타가 된다. 시가는 그날 하루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 최초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때는 밤사이에 흘러들어온 모든 뉴스와 소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6. 전쟁의 시작과 끝, 시가, 종가. 주식 거래는 종종 전쟁에 비유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가는 전황을 일찍 보여주고 한시적으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 될지를 알려준다고 하겠다. 종가 역시 매우 중요한 가격 데이터이다. 장이 마감될 무렵에도 감정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 역시 시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고 당일의 주가 흐름을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준 투자자는 시가를 강조했지만 이 책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만들어내는 몸통을 활용하여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데요. 다음 내용 반전 패턴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반전 패턴 1. 망치형과 교수형. 자, 여러분들, 망치형, 교수형 참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야기를 듣기 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 반전 패턴 망치형과 교수형이고요. 가장 자주 출현하는 반전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망치형의 특징은 몸통이 짧아야 되고요. 아랫꼬리가 몸통의 최소 2배에서 3배가 되어야 합니다. 윗꼬리는 없거나 매우 짧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모양보다도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몸통이 짧다는 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한다. 또는 매수세가 약해졌다. 매도세가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몸통은 음봉, 양봉 관계없습니다. 요 짧은 몸통은 색깔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몸통은 짧은데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매수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건 또 뒤에서 저자가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요. 저자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윗꼬리가 없거나 매우 짧다라는 거는 매도 압력이 작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윗꼬리는 매도 압력의 존재, 아랫꼬리는 매수 압력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를 쉽게 암기하려면 짤길이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통은 짧으면 짧을수록 아랫꼬리는 길면 길수록 좋다. 짤길, 짤길, 그리고 길짤. 자, 망치형은 요런 모양이고요. 교수형은 요런 모양입니다. 눈에 익히시고 저자의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망치형에서는 이 망치형의 아랫꼬리 끝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교수형은 여러분들 다음날 시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음날 시가가 낮으면 하락 추세가 되고요. 다음날 시가가 높으면 상승 추세도 신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 확인해야 된다. 알아두시고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상기도 되면서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8. 망치형. 망치형은 양봉이 될 수도 있고 음봉이 될 수도 있다. 망치형은 색깔보다도 짧은 몸통의 길이와 긴 아랫꼬리가 중요하다. 아랫꼬리가 길고 종가가 장중 고가 근처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은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거래 마감 무렵 장중 고가 근처로 뛰어 올랐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매수세의 존재를 의미하고 매도 세력이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망치형이 나타난 뒤에는 매도 세력이 상황을 제고할 것이 틀림없다. 망치형 모양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망치형의 윗꼬리는 없거나 매우 짧다. 망치형은 상승 반전 신호이기 때문에 그 전의 추세는 하락세여야 한다. 아랫꼬리가 적어도 몸통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망치형은 지지선의 기준이 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망치형을 이제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차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상승 반전할 때 기가 막히게 망치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망치형이 가장 많이 차트에서 이 상승 반전할 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쉽게 볼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시가총액으로 가서 여기쯤에서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봐도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망치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수형보다 망치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망치형에서 잘 매수를 하셔야지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승 추세에 먼저 일단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 요런 부분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요것도 뒤에서 다 설명이 되는 패턴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쭉쭉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망치형이죠. 급격하게 하락 나왔고 여기서 망치형 나오니까 상승하고 여기도 망치형 있죠.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게 사실 망치는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망치도 모양이 중요하지만 그 힘에 차이가 있는 거지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결국 그 의미는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것도 아래 꼬리가 존재하고 몸통이 짧다라는 거는 매수 압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확실한 망치형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망치형의 약간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뒤에서 다 설명이 되는 반전 패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잘 나오죠. 요렇게 지금 반전이 되죠, 추세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반전. 이게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망치형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교수형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교수형을 적용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날 시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이 교수형의 몸통보다 시가가 높아지면 이건 상승 추세로 보셔야 되고요. 교수형의 몸통보다 시가가 낮아야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보셨다고 하면 반드시 다음날 시가를 확인해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망치형이 있나 볼게요. 자, 요것도 뒤에 설명되는 패턴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망치형 보이죠? 요렇게. 자, 여기도 망치형이죠.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망치형으로 봐줄 수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이제 다 봤네요. 자, 여러분들 물론 다 들어맞진 않아도 정말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패턴이 워낙 자주 보이기도 하고 책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된 반전 패턴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망치형 반전 패턴과 후퇴를 연결해서 활용을 하는지 여기서도 간략하게 한번 뒤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 망치형의 활용. 투자자는 망치형을 보면 잠재적인 반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 수익면을 따져봤을 때 망치형의 종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망치형을 확인한 후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형의 아래쪽 주가까지, 자, 여러분 아까 망치형의 아래쪽 꼬리 끝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후퇴를 활용한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 지지 영역에서 반등한다면 누구라도 캔들 분석의 위력에 탐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캔들 분석이 잘 먹혀 들어간다고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제가 예시를 든 그림에서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망치형이 나왔고요. 여기 끝라인,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종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 라인에서 주가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거다. 이 신호가 보였다고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기 아래쪽 부근 주가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응용법을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투자 대가들이 99% 먹힌다는 이 후퇴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사실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언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가. 요 신호는 알겠는데 이 안에서 또 신호는 어떤 신호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망치형을 보고 들어가시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후퇴 시에도 여러분들 이 망치를 확인하고, 자, 망치가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 위에 있어야 되죠. 윗꼬리가 요런 모양을 보였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에서도 이 지지라인에서 이 망치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확신해가지고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거래량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량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까요? 여기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거래량이 마르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망치형을 보일 때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자, 이거는 배운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일에 꼬리 부분, 이 부분에서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꼬리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자, 이러면 진짜 확실한 신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망치형을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이 망치형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여기서 치고 올라올 때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합산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러면 이 망치형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자가 또 응용해서 말해준 게 바로 이거죠. 망치를 확인했다고 바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라인에서 되돌림 될 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전략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다가 정말 이런 적기 때 요 망치형 확인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망치형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배우면 써먹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10. 교수형. 교수형은 망치형과 모양이 똑같다. 둘의 유일한 차이라면 교수형은 주가 상승 마지막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짧은 몸통에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 자체는 매수세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수형의 경우 다음날 시가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날의 시가가 교수형의 몸통 아래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보통 교수형 아래로 종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추세를 하락세로 판단한다. 교수형의 몸통 아래로 종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교수형이 나타난 날 시가나 종가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다음날 마감 때 종가가 더 내려가면 이제 손실을 보는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교수형이 나타난 날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날 종가가 떨어지면 일단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매물이 흘러넘쳐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커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자가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공부하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수형의 모양이 왜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교수형 모양 자체는 망치형과 같습니다. 자, 망치형의 모양 자체는 매수세가 힘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진행된 후의 매수세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다라는 건 추세 상승 여력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음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즉 교수형 발생 다음날의 종가가 교수형 모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된 것이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자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손실 회피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투자 원금을 더 많이 회수하고자 너도 나도 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매도는 매도를 부르며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수형의 풀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모양을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모양에 담긴 뜻을 이해하시고 캔들과 차트를 대하시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교수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차트에서 여기 위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교수형이라고 볼 수 있죠? 상승하고 나서 교수형이 나왔으니 하락 추세가 되겠구나. 이거는 망치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반전, 여기도 망치형. 여기는 조금 애매한 교수형이네요. 여기 몸통이 너무 길고요. 자, 요거를 교수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승하고 나서 하락. 여기 색깔 상관없으니까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금 꼬리가 몸통보다 상당히 길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윗꼬리가 너무 좀 길어서 조금 아쉬운 모양이네요. 자, 이거는 교수형의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되죠? 자, 시가가 요 교수형의 몸통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지금 교수형 나오고 있죠? 상승, 하락, 하락 반전 신호의 교수형입니다. 자, 여긴 조금 애매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교수형 나오죠? 이렇게 상승하고 교수형 나오고 하락 추세. 자, 요거는 망치형이죠? 하락, 망치, 상승. 자, 여기도 완전 교수형이죠?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차트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망치형과 교수형은 정말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다른 차트도 정말 많이 확인을 했는데 가장 많이 확인이 되는 게 망치형과 교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도 이 반전 패턴의 첫 번째로 망치형과 교수형을 설명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 망치형, 교수형과 함께 보면 좋은 기울기. 상승 추세 캔들의 고가를 연결한 선들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면 교수형 모양이 출몰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는 것은 추세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울기와 모양을 함께 살핀다면 주가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된다. 12. 상승 추세 교수형. 만약 교수형 모양 다음날 시가나 종가가 교수형 모양보다 더 위에 위치한다면, 즉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되면 어떨까? 교수형 모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매수세는 매수세를 불러 상승 추세를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교수형 몸통 아래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상승세는 지속될 확률이 높다. 13. 반전 패턴 2. 장악형. 자, 여러분들 장악형도 역시 생소하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망치형, 교수형과 같이 많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패턴이었고 저자 역시 중요한 반전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악형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짤길이 여기서 쓰입니다. 짧고 길고 뒤에 있는 긴 캔들이 앞 캔들을 장악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장악형이라고 하고요. 일단 하락 추세가 명확해야 하고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을 덮을 만큼 길어야 한다. 그리고 양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캔들이 도지형이라면 색깔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엄청나다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승 장악형에서 아래 꼬리의 주가 수준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요. 하락 장악형에서 윗꼬리 부분의 주가 수준은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장악형이 중요한 반전 신호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반전 패턴의 기본형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림은 눈에 잘 익혀두셨다가 제가 또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장악형의 기본 특징. 장악형은 상반된 색깔의 몸통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중요한 반전 신호이다. 장악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 두 개의 캔들이 장악형을 형성한다.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을 덮어야 한다. 자, 여기서 꼬리까지 덮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캔들의 색이 달라야 한다. 단
첫 번째 캔들이 도지형일 경우에는 색이 같아도 된다. 15. 장악형의 가능성이 커지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장악형의 첫째 날은 몸통이 짧으면 짧을수록, 둘째 날의 몸통은 길면 길수록 좋다. 자,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 의미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날의 캔들 몸통이 매우 작다는 사실은 기존의 추세를 지탱하던 힘이 소진됐다는 뜻이다. 둘째 날의 긴 몸통은 새로운 움직임을 떠받치는 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가가 매우 길거나 급하게 움직인 뒤에 장악형이 나오는 경우 반전 확률이 높다. 세 번째, 장악형의 두 번째 날 거래량이 엄청날 때 장악형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악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장악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을 장악했죠. 더 길죠. 역시나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양옆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또 설명되는 반전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장악형이죠.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양봉을 덮게 된다면 그 다음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낸다. 하락 추세, 하락 반전의 신호가 되는 거죠. 요 모양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음봉을 양봉이 덮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교수형이죠. 요거는 뒤에 설명되는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뒤에서 나오는 패턴으로 설명 가능하고요. 여기는 교수형이죠. 전형적인 장악형의 상승 반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보이고 나서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을 이렇게 덮고 난 뒤에 상승 추세가 나오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상승 장악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교수형이죠. 16. 반전 패턴 세 번째, 흑운형과 관통형. 자, 흑운형, 관통형 역시나 표현이 애매하지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과 뜻이 더 중요하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운형과 관통형은 장악형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상승 장악형이 원래는 요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관통형은 요렇게 여기 위에를 살짝 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의 중간 이상까지 올라와야 된다 라는 것이 이 관통형의 핵심이고요. 흑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장악형에서, 하락 장악형이죠. 여기서 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가린 게 흑운형인데 마찬가지로 앞에 첫 번째 캔들의 50% 이상을 이 두 번째 음봉이 장악해야 한다, 덮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흑운형의 모양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관통형에서는 요 아래쪽 꼬리 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요. 흑운형에서는 음봉의 위쪽 꼬리 그 부분이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흑운형의 특징에 대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운형에서 음봉의 몸통이 전날의 양봉 몸통 아래까지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 지점에서 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흑운형의 고점은 저항선의 기준이 된다. 흑운형에서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주요 저항선 위에서 시작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캔들과 저항선을 활용해서 차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날 시가의 거래량이 엄청난 규모일 경우 그 다음 날에는 매수세가 증벌해버릴 수 있다. 예컨대 장이 열리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시가가 새로운 고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많은 신규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배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수많은 신규 매수자들, 그리고 상승 추세를 따르고 있던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은 그들이 뛰어오른 배가 타이타닉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요 그림으로 한번 지금 저자가 이야기한
흑운형의 뜻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가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가보다 시가가 높다라는 거는 매수 심리가 크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둘째 날에 거래량이 크면은 흑운형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가가 위로 크게 올라갔고 거래량이 크다라는 거는 여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종가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지금 종가는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시장에 완전히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완전히 판단을 잘못 내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들은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고 손실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매도를 부르고 다시 매도를 부르고 하면서 하향 추세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흑운형의 뜻이라고 지금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흑운형의 모양보다는 이 흑운형의 풀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풀이로 우리가 흑운형이라는 모양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포감에 휩싸여 매도는 매도를 부르며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락 장악형이 저항선이 되는 것처럼 흑운형을 이루는 두 개의 캔들 중 높은 쪽의 고가가 저항선이 된다. 18. 관통형. 이상적인 관통형에서는 양봉 몸통이 전날의 음봉 몸통을 절반 이상 타고 올라간다. 관통형의 출현 전후에 형성되는 시장 심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시장 추세는 약세이다. 하락세의 음봉 몸통은 이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다음날 개장과 함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진다. 매도 세력은 시장 상황에 만족한다. 하지만 그 뒤 장이 마감될 무렵 주가가 치솟고 종가가 전날의 종가를 뛰어넘는다. 매도 세력은 상황을 제고한다.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리라 판단하고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 추세에서 사람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역시나 더 떨어졌죠.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웬걸요? 장이 마감되고 종가가 이 위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전날 종가보다 크게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점에서 공포에 매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팔지 말아야 되겠다.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아래 꼬리가 살짝 길잖아요.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건 매수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그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이런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배우시는 패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차트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기본을 익히신 다음에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기본,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기본 패턴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익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이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자, 이게 맞죠? 하지만은 항상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패턴을 공부해야 하냐면요. 이런 패턴을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부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19. 관통형 주의사항. 관통형의 양봉은 필히 음봉 몸통의 절반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통형하고 흑운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뭐였죠? 첫 번째 망치형, 교수형, 그리고 두 번째가 장악형이었죠.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 그리고 세 번째가 관통형과 흑운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이 되는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나오는 저녁별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교수형이죠. 여기도 교수형. 자, 여기 보시면 요게 관통형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을 절반 이상 덮었다고 하면 상승 추세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형이죠. 여기도 상승 장악형.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 두 번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강력하게 뒤에 상승 추세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요 부분은 조정받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N형 패턴 상승 추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는 망치형이죠. 여기는 교수형이고요. 자, 여기는 하락 장악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그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관통형으로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공포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가가 거의 조금 더 떨어졌죠. 조금 더 떨어졌는데 웬걸요? 이렇게나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판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 괜히 팔았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교수형 나오면서 다시 하락 추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전 패턴 네 번째, 샛별형과 저녁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양은 흑운형과 관통형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길짤 짤길, 이게 추세 패턴의 어떤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여기도 길짤 짤길.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길짤이라는 거는 추세가 강하다가 여기서 추세가 많이 꺾였다. 짤길은 추세가 꺾였는데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샛별형과 저녁별형을 매혹적인 반전 신호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일단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추세가 일단 명확해야 되고요. 샛별형에서는 하락 추세가 명확해야 하고 저녁별형에서는 상승 추세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50% 이상을 덮을 만큼 길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가운데 캔들은 색깔이 상관이 없다. 대신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짧다라는 건 뭐죠? 지금까지의 추세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엄청나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샛별형, 저녁별형 모두 관통형, 흑운형, 캔들 사이에 짧은 몸통의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위치한 짧은 몸통의 캔들은 매수세 혹은 매도세의 고갈 신호다 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별형은 매혹적인 반전 신호이다. 몸통이 큰 캔들이 등장한 뒤 갭을 형성하면서 작은 몸통의 캔들, 자, 이건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죠. 캔들이 등장할 때 이를 별형이라고 한다. 별형의 몸통은 앞에 있는 캔들의 꼬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통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요게 요렇게는 표현을 했지만 뒤에서 요 규칙에는 예외가 있고 굳이 갭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형이 작은 몸통이 아니라 도지형이면 이를 도지별형이라고 한다. 별형은 특히 도지별형인 경우에는 기존의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이다. 자,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짤입니다. 사실 길짤과 짤길에서 중요한 게 이 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실 때 짧은 몸통에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추세 반전의 신호가 아닌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형의 작은 몸통은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의 균형 상태 혹은 교착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승 혹은 하락 추세 중에 별형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자, 별형이 몸통이 짧은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별형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기존 추세의 힘이 얼마간 소진됐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주가는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21. 샛별형. 샛별형을 이루고 있는 캔들은 모두 3개이다. 첫 번째 캔들은 장대 음봉이다.
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두 번째 캔들의 짧은 몸통은 앞의 음봉 몸통에 닿지 않는다. 몸통이 작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주가의 하락세를 유지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세 번째 캔들은 양봉이다. 이 양봉의 몸통은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매수세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신호다. 내 경험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의 갭 없이 겹치더라도 이 패턴의 의미가 약해지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여기서 샛별형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은 상승 장악형을 이루고 있다. 22. 저녁별형. 새벽별형의 반대되는 약세 패턴이다. 다음 특징을 보이면 저녁별형 또는 샛별형이 반전 신호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의 몸통이 서로 겹치지 않을 때, 갭이 있을 때라는 거죠.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아래쪽으로 깊이 파고들 때 50% 이상 덮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첫째 날에는 거래량이 미미했지만 둘째 날에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때 요 세 가지 상황이 발생되면 샛별형이나 저녁별형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세가 감소되고 새로운 추세가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요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반전 패턴 정리 및 무작위 확인. 자, 지금까지 배운 반전 패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망치형과 교수형, 그리고 장악형 중에서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그리고 관통형과 흑운형, 그리고 샛별형과 저녁별형,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제가 차트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망치형, 교수형이랑 샛별형, 저녁별형 요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모양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악형 말이죠. 사실 보면 관통형과 흑운형은 장악형의 변형이고요. 샛별형과 저녁별형은 관통형과 흑운형의 또 변형이잖아요. 어쩌면 관통형과 흑운형과 요 망치형, 교수형을 합한 게 샛별형과 저녁별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 네 가지 패턴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길, 짤, 길.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세 반전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짤. 이렇게 짧은 몸통의 캔들이 나왔을 때 그때야말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무작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가서 시가총액으로 가서요.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스스로 스톱해가지고 멈추는 곳에 주가를 보겠습니다. 스톱. 자, 한국전력 볼게요. 자, 한국전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고점하고 저점에서 역사적 고점 요런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전형적인 상승 장악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장악형 신호 뒤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명확하게 하락 장악형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관통형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관통형의 어떤 변형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괜히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하락 장악형으로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관통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상승 장악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별형이죠. 저녁별형. 길, 짤, 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샛별형이죠. 길, 짤, 길. 자, 여기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지만 여기가 망치형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추세 반전 신호다. 상승 반전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망치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연습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인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응용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기본적인 거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지, 저항, 돌파, 후퇴 이런 것들과 또 함께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캔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지와 저항, 돌파, 후퇴 이런 거 보시는 게 상당히 쉬워질 거고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상당히 조금 더 예전보다는 명확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4. 지속 패턴, 창, 갭.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살짝 드릴게요. 자, 지속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창과 하락창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강하다 보면 이렇게 갭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승 갭은 단기적으로 지지구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상승하는 도중에 갭이 발생하고 그 갭이 지지구역이 되고요. 그 지지구역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갭에서는 이 하락갭 구역이 저항구역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 저항구역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하락갭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저항구역으로 작용을 해서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 책을 보시면서 꼼꼼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서양에서 갭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이라 부른다. 창에는 상승창과 하락창 두 가지가 있다. 상승창은 강세 신호고 하락창은 약세 신호다. 일본의 분석가들은 창의 방향을 따라가라고 말한다. 창이 지속 신호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또한 조정은 창에서 끝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창이 지지 영역이나 저항 영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승창이 출현하면 주가의 일시적 하락 때 지지구역에서 매수에 나서야 하고, 하락창이 나타나면 주가의 일시적 반등 때 저항구역에서 매도에 나서야 한다. 창은 꼬리까지 겹치지 않아야 한다. 꼬리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창이라고 할 수 없다. 상승창은 얼마나 작든 크기에 상관없이 잠재적 지지 영역이 된다. 하락창은 반대로 작든 크기에 상관없이 잠재적 저항 영역이 된다. 창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창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일본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세 개의 상승창 또는 하락창이 나타난 뒤에는 과매수 혹은 과매도 때문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서 3이라는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첫 번째 판을 낸 뒤에 이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연구했다. 사실 창은 매우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마지막 창이 닫히기 전까지 추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승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종가가 상승창의 아래에서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승창에서 갭은 지지라인이 되고요. 이 지지라인을 종가가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책에는 반전 패턴과 지속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이동평균선과 연계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패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패턴들이 차트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차트도 더 자세하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부분은 차트의 모든 부분에다가 각조를 달아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르면 차트의 모든 부분을 설명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책을 복습하시면서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 소용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만 하더라도 이 책을 소개한 영상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또 그 중에서 일부일 것이며 책까지 사서 보신 분들은 또 그 중에 일부일 것이며 이론을 정비한 후 실전 경험을 쌓고 기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분들은 또 그 중에서 일부일 것입니다. 결국 알려진 내용이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임에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 상위 1%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크리스마스에 바빠서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못 봤지만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결국 끝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역시나 매우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라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기를 다지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서요. 그리고 그날이 크리스마스라서 뭔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하고요. 여러분들의 10억 계좌를 튼튼히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다음 해에도 함께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